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예나입니다. 오늘 이렇게 인터뷰 구독자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몇 작품 정도 하셨나요? 제가 유니버설 발레단과 아역으로 첫 공연을 1988년도에 했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처음 서울 올림픽이 열릴 때. 그리고 2016년까지 공연을 같이 했고 정식 은퇴는 2013년도에 했지만, 그래서 발레 무대는 28년을 했고요. 재작년까지 2018년까지는 연극 무대를 섰기 때문에 약 30년 동안 무대에 섰더라고요. 그래서 작품 수는 일일이 다 기억이 안 나고요. 적어도 한 800회에서 900회 정도 공연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 근황은 어떻게 되시나요? 넷플릭스 영화 한 편 찍었고요. 요즘같이 어려운 코로나 기간에 한 작품이라도 이렇게 할 수 있어서 굉장히 감사해하면서 촬영을 마무리했습니다. 연기를 시작한 계기는 어떻게 되시나요? 제가 2014년도에 인천 아시안 게임에서 개막식 공연을 한 적이 있는데, 그거 끝난 다음에 그땐 제가 이미 발레단 은퇴했을 텐데 뭘 해야 되나 굉장히 좀 우울했었어요. 근데 우연한 기회에 페이스북? 거기서 김수로 선생님께서 연극을 하시는데 발레 선수라는 연극을 하신다고 공지가 떴더라고요. 그래서 아는 분께 연락을 해서 김수로 PD님과 연락이 되어서 그 연극에서 처음으로 데뷔를 하게 됐죠. 최정상의 발레리나에서 다시 신인의 자리로 돌아가셨을 때 느낌이 어떠셨나요? 일단 제가 매체 연기를 본격적으로 정말 백수로 2년 정도 아무 일도 안 하고 아카데미를 다녔었는데, 그때는 매일매일 처음 발레를 시작할 때처럼 설렜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막 저절로 눈이 떠지고 정말 재밌고 신나게 공부했던 생각이 나네요. 근데 한 가지 달라진 게 있다면, 발레를 처음 했었을 때는 워낙 어렸을 때였고, 또 제가 신체 조건이 굉장히 발레하기 좋은 신체 조건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기대를 하고 축복을 해주는 분위기였다면, 40 넘어서 연기를 하겠다고 할 때는 열의 아홉은 그걸 왜 어쩌려고 그래, 굉장히 딱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위기가 굉장히 달랐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이나 배역은 무엇인지요? 가장 기억에 남는 배역은 오네긴이라는 발레 작품이 있었는데, 그게 제 은퇴 작품이기도 했었고,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은 제가 백주효수 전막을 19살 때 유니버설 발레단이랑 처음 했었거든요. 그리고 2013년도에 마지막 백주효수 공연을 하는데, 그 드레스 리허설이 끝나고 다음날 제 공연인데 앉아서 차를 타고 집에 가야 되는데 손이 떨려서 집에까지 못 가겠더라고요. 다음날 공연을 해야 되는데 가다가 사고라도 날까 봐. 그래서 그때 막 바들바들 떨면서 집에 가던 생각이 나고 그 다음날도 이거 대리운전을 불러서 극장에 가야 되나 할 정도로 이 한몸 간수해서 극장까지 오는 게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공연이나 연기 생활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무엇인가요? 제가 작년에 연기자로 전향을 하고 2년은 매체 연기만 하고, 그리고 3년째는 영업을 뛰었는데 막 프로필 돌리고 그 흔한 단역도 캐스팅이 안 되다가 작년에 KBS 단 하나의 사랑이라는 드라마와 미국과 영국 합작 드라마 트레드스톤이라는 역할이 한꺼번에 캐스팅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 미드를 찍기 위해서 막 인천공항으로 갈 때 그 차 안에서의 구름을 걷는 듯한 그 느낌, 아마 연기자로 전향하고 가장 행복한 순간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발레를 했던 것이 배우 생활 하시는데 어떤 영향을 끼치시나요?
발레라는 장르는 발끝으로 춤을 춰야 되고 또 남자 파트너와 굉장히 미세하게 예민하게 신체적 접촉을 하다 보니까 공연을 할 때 그 순간 몰입이라든지 그 집중력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몰입도 이런 게 연기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이미 훈련이 되어 있으니까. 배우로서 본인의 가장 큰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처음에 저를 보면 많은 분들이 좀 도시적인 이미지를 상상을 하시고 뭐 교수나 뭐 깐깐한 역할, 막 무서운 시누이 뭐 이런 거를 많이 상상을 하시는데 전 굉장히 얘기하다 보면 푼숙기도 있고 이렇게 굉장히 허당이거든요. 그래서 예기치 못한 순간에 나오는 허당미? 그게 제 배우로서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기를 하실 때 징크스나 혹은 뭐 루틴 같은 것이 있으신가요? 그럼요. 발레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루틴이거든요. 그래서 연기를 할 때도 저는 ABCD를 다 하는 스타일인데 특히 가장 중요한 게 발음 연습이죠. 그래서 가기구개고 나니누네노 다디도대로 이거를 그냥 계속하고 영어로도 발음 훈련을 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하고 보컬 스케일 연습 유튜브 나와 있는 거 많아요. 그거 틀어놓고선 허밍부터 시작해서 이해서 메마 해서 아까시 그 목소리를 많이 풀어주는 거 그거는 굉장히 철칙처럼 지키고 있는 루틴이에요. 연기를 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인가요? 연기를 하면서 힘든 점은 아마 많은 배우분들이 공감하지 않으실까 하는데 작품이 끝난 다음에 다음 작품 들어가기 전까지 그 공백기가 힘든 것 같아요. 이거를 잘 버텨야 되는데 그게 힘들죠. 연기 연습은 어떻게 하시나요? 일단 제가 신뢰하는 배우들이랑 같이 스타디를 많이 하고요. 그런 다음에 촬영장 나가기 전에는 항상 카메라로 여러 각도로 다 찍어본 다음에 현장에 나가요. 그래서 그게 멘탈적으로 굉장히 현장에 갔을 때 저의 중심을 잡게 해주더라고요. 항상 카메라로 먼저 찍어본다는 거. 연기와 발레 둘 중 무엇이 더 힘드신가요? 발레는 연기보다는 신체적으로 체력적으로 힘들죠. 우리는 뭐 인대가 파열이 돼도 무조건 무대에 서야 되고 그리고 정서적으로 그리고 좀 내면적으로 힘든 거는 연기가 한 수 위인 것 같아요. 왜냐면 발레는 일단 기본적으로 다 풀샷이잖아요. 근데 그뿐만 아니고 전체 무대 공간에서 그 스페이스도 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멀리서 감상을 해야 되는 장르라면 연기는 중요한 순간에는 클로즈업, 타이트 클로즈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서 동공이 살짝 움직이는 것조차도 통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가르쳐주던 어떤 선생님이 얘나야 네가 발레를 했었을 땐 스포츠카의 그런 느낌이라면 에너지라면 연기는 굉장히 예민하고 세심한 명품 손목시계 같은 거다. 그래서 모든 부품들이 정말 정밀하게 이렇게 줄어들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기억에 남는 묘사였어요. 비유였어요. 가장 좋아하는 아티스트나 작품은 무엇인지요? 밀회 굉장히 인상 깊게 봤었어요. 그게 뭐 장르는 음악이긴 했지만 예술계 뒷면이 나오는 얘기였고 또 거기 나오는 음악들이 너무너무 좋았고 또 유아인 씨와 김희애 선배님 연기도 너무 좋았고 영화는 공포 영화 빼고는 다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떤 걸 제일 좋아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로맨틱 코미디서부터 액션까지 다 좋아합니다. 영화 블랙스완이나 빌리 엘리어트 같은 이 발레 영화를 배우가 되신 후에는 어떻게 보이시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배우가 된 뒤에 다시 본 적은 없고 제가 무용수일 때 두 작품 모두 봤는데 빌리 엘리어트 같은 경우는 그 친구가 로얄 발레 스쿨 와이틀러지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디션 보는 과정이 있는데 제가 와이틀러지에서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오디션을 봤던 그 과정이 굉장히 잘 묘사되어 있어서
좋았었고, 블랙스완 같은 경우는 일단 발레를 컨텐츠로 한 매체 영상 중에서는 예술적이나 아니면 흥행적으로 그리고 대중적으로 가장 화제가 됐고 성공을 한 작품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었는데, 그 당시 무용수 입장에서 블랙스완을 봤었을 땐 너무 발레리나의 그런 어두운 면들, 정신적 집착이라든지 뭐 섭식 장애라든지 엄마와의 그런 안 좋은 거라든지 이런 모든 안 좋은 거를 한 캐릭터한테 몰빵을 시켰다. 이게 좀 아쉽긴 했죠. 왜냐면 제가 아는 대부분의 무용수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리고 행복해하면서 건강하게 무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아쉬웠지만, 또 그런 캐릭터는 영화화 되기가 힘드니까 그 완벽을 추구하기 위해서 집착하는 그런 모습은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꼭 해보고 싶은 작품이나 배역 혹은 역할이 있나요? 저는 전문직 여성들이 나오는 그런 역할은 다 해보고 싶고, 푼수 같은 역할도 많이 해보고 싶고, 좀 여자의 사연이 많이 나오는 그런 작품을, 그런 스토리텔링을 많이 해보고 싶어요. 네. 그리고 액션도 기회가 되면 꼭 해보고 싶습니다. 본업 이외에 잘한다고 생각되시는 게 무엇인지요? 저 그림에 상당히 소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시 태어나면 어릴 때부터 연기를 할 것 같은데, 취미 생활은 그림을 굉장히 많이 그릴 것 같아요. 제가 잠깐 무용복 사업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직접 디자인을 해서 도식화를 다 그려서 공장에 넘겨주고 그러면 공장 사장님들이 이거 웬만한 디자인 스쿨 나온 사람들보다 도식화 잘 그린다고 이런 말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림의 소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깝게 지내는 동료가 있으신지요? 2014년도에 제가 처음으로 연극 데뷔를 했었을 때 같이 출연했던 배우들이, 아주 훌륭한 배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 윤경호라는 배우가 있는데, 요즘에 아주 매체에서 드라마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활발하게 활동하는 친구죠. 그 친구랑 제가 연기적으로 고민이 있을 때 가장 의논을 많이 하는 것 같고, 또 김혜은 씨, 영화배우 김혜은 씨도 제 첫 번째 연기 선생님을 혜은 언니가 데려가서 너 이분 앞에서 한번 독백 한번 해봐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혜은 언니한테도 간간히 연락을 해서 수다도 떨고 그러죠.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지? 짬뽕이요. 기본적으로 면 요리 굉장히 좋아하고, 제가 천상 한국 사람이라서 그런지 국물이 있어야 돼요, 저는 밥을 먹을 때. 근데 얼큰하고 매운 걸 좋아해서, 또 짬뽕에는 채소도 많고 하다 보니까 저한테는 최상의 음식이 아닐까. 다시 태어나도 발레나 연기를 하실 예정이신가요? 네, 연기를 다시 태어나면 고등학교 때부터 하지 않을까. 그러면 고등학교 때부터 20대에 또 어마어마한 작품들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워낙 40 넘어서 전향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건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태어나면 연기를 훨씬 더 일찍 시작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 어떤 배우가 되고 싶으신지요? 물론 열에 10명 다 만족을 시키기는 어렵겠지만, 타당성이 있는 연기를 보여주는 연기자이고 싶어요. 왜 저 배우가 저거를 저렇게 했지? 완전 발연기 아니야가 아니고 어느 정도 신뢰도가 이미 쌓여 있어서 뭔가 의도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배우. 그래서 좀 신뢰감을 줄 수 있는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 앞으로 꿈이 무엇인가요? 일단 연기자로서 좀 자리를 잡는 게 제일 먼저고요. 궁극적으로는 제작을 함께 겸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나 작품에 대한 좀 통제력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터뷰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 또 반가웠고요. 앞으로 TV를 틀면 나오는 배우로서 거듭나고 싶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